후보자가 후보 지명되고 이틀 뒤 두 딸에 대한 증여세를 낸 사실이 새로 불거졌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5.18 관련 판결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파상 공세에 나서고 여당이 정치 공세라고 맞서면서 여야의 인선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재조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일어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좀 없다고 해야 되나? 아직도 좀 쫓기는 느낌으로 좀 일하고는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잘 못 자더라고요. 그동안 정비계약직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터져나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선원들이 탑승한 원양어선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한때 연락이 끊겼습니다. 해적에게 피랍된 것으로 추정돼 해군 청해부대가 긴급 출동했지만 통신이 재개되고 우리 선원의 안전도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다음 주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요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미국이 ICBM 요격 훈련을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학 축제에서 인기 가수를 섭외하는 데 수천만 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학 축제마저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리와 내각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시인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후보 지명 이틀 뒤에 두 딸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새로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과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을 거론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먼저 이세영 기자입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두 딸이 지난 23일 각각 증여세 232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지난 21일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발표가 있은 지 이틀 뒤입니다. 84년생과 88년생인 두 딸은 지난 2014년 경남 거제의 2층 주택을 공동으로 매입했는데 현재 가격은 1억 6천만 원이라고 강 후보자 측은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증여세 액수로 볼 때 주택 매입 비용을 강 후보자가 대신 내주고 뒤늦게 세금을 낸 거라며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증여세 탈루 지적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사실도 문 대통령 인선의 원칙과 검증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인사검증 허점이 다시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합니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 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가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판사 자격으로 시민들에게 사형을 비롯한 실형을 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까지 9달 동안 매달 1,000만 원의 기업 자문료를 받은 점도 문제 삼으며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정치 공세에 펴고 있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국민 사과와 해명으로 이미 공식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청문위원님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어제 설명에 대해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라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원칙 위배 논란 전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은 겁니다. 어제만 해도 야당에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던 더불어민주당도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대통령 사과 요구는 정치 공세일 뿐이고 협치에 찬물을 끼얹는 태도라며 더는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내일 기자회견을 갖고 인준 논란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여론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공직 후보자 3명의 위장 전입 문제는 과거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거듭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운영 지지도 추세를 토대로 여론의 움직임을 주목하면서 주말 내내 야당과의 물밑 접촉과 설득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정치부 정용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하루 이틀 새 여야 분위기가 좀 험악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먼저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또 현실적인 표 계산도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를 위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청와대나 여당 분위기를 보면 자, 여론은 아직도 우리 편이다. 이런 자신감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먼저 최근 여론조사 한번 보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5년 직무수행 전망 조사인데요. 잘할 것이다가 88%로 나왔고요. 또 국정수행 평가도 81.6%가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여권 입장에서 본다면 먼저 이 위장 전입 의혹 등이 부동산 투기 목적과는 좀 다르다. 이런 네. 악성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야당이 계속 총리 인준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여론이 오히려 야당에게 비판적으로 쏠리지 않겠냐. 이런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당장 모레 월요일이 본회의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이제 주말에 물밑 접촉이 있을 것이고요. 네. 또 모레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있는데 여기서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레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이 안 된다면 31일에 또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여야 각각의 여론전, 또 물밑 접촉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41곳이 비정규직 3만 명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서 출발한 겁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부 산하 41개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오후 모였습니다. 지난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정규직을 비롯해 파견이나 용역 등 간접 고용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 10곳 중 5곳이 산업부 산하입니다. 한전은 비정규직 600명에다 간접 고용 직원도 7,700명이 넘고 한수원도 7,300명에 달합니다. 발전자회사와 강원랜드, 코트라 등 41개 산하기관을 모두 합치면 비정규직이 3만여 명이나 됩니다. 그런 기본 방향으로 가는 거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한 건 맞고 숫자라든지 그런 게 완전히 검증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규직 전환 방식은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에 앞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 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등 관련 움직임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다만 공기업의 3분의 2가 적자인 상황이어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서울 구의역 9-4번 승강장 앞에 놓인 추모시입니다. 꼭 1년 전에 혼자서 스크린도어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10대 용역 직원을 추모하기 위한 거죠. 당시에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사정은 나아졌을까요? 이호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5월 28일 박봉에 시달리며 끼니도 거르고 혼자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19살 김모군. 이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를 용역에서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열차 운행이 끝난 새벽 1시 반. 오세균 씨는 오늘도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를 위해 선로로 내려갑니다. 지하철 운행 전 새벽 4시 반까지 6개역의 정비 업무를 마쳐야 합니다. 시간의 여유가 좀 없다고 해야 되나? 아직도 좀 쫓기는 느낌으로 좀 일하고는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잘 못 자더라고요. 1년 전 그 사고 이후 외주 업체에서 서울 메트로로 소속은 바뀌었지만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입니다. 오 씨를 더 힘 빠지게 하는 건 정규직과의 차별입니다.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는 오 씨는 3조 2교대이기 때문에 격일로 밤샘 야근을 하지만 전동차와 선로 등을 정비하는 정규직은
4조 2교 대금으로 야근 횟수가 적습니다. 월급도 비슷한 연차 정규직보다 50여만 원 적은데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저희가 볼 때는 중규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완전한 정규직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오늘 구의역에선 1년 전 사고의 희생자 김군을 애도하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김군이 숨진 승강장 앞에는 국화꽃과 함께 추모 시와 편지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김군 같은 정비계약직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 개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오늘 국정기획자문위 경찰청 보고에선 인권이 키워드였습니다. 농민 백남기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선 진실규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민중총궐기 집회 중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결국 목숨을 잃은 고 백남기 농민. 오늘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선 경찰의 인권보호 문제, 특히 백남기 농민 사건과 용산 참사 등 집회 시위에서 보여온 비인권적 진압 태도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그 사건에서 과연 그러한 정도의 진압이 없이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는지, 과잉 진압의 여지는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인권 친화적 인식과 태도로 집회 시위 대응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습니다. 공권력 행사를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집회 운영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경찰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출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경찰의 권한 분산과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조직 비대화에 따른 국민적 우려 불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됨에 따라 촛불개혁 10대 과제에도 포함된 백 씨 사망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촛불이 모여들었던 광화문 광장에 오늘은 마이크가 한 대 생겼습니다. 이 마이크에 대고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촛불 집회의 중심, 그 광화문에서 오늘은 시민들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국민 마이크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촛불이 말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촛불 민심을 경청하고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새 정부가 사드 문제를 결정하기 전까지 어떠한 사드와 관련된 행위도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는 다음 달 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현장의 목소리는 국정기획자문위 내부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됩니다.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는 군악 의장대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중단됐다가 7달 만에 재개된 겁니다. 경쾌한 음악과 군인들의 퍼레이드, 눈을 떼기 힘든 무예 시범까지 볼거리가 이어졌습니다. 교육적인 면에서 아주 훌륭하고요.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도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청와대는 상반기 행사가 다음 달 3일과 10일 두 차례 더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한국 선원들이 탑승한 어선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연락 두절됐습니다. 해적선에 쫓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행히 17시간 만에 모두 무사한 게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 소말리아 근처 해상에서 한국인 선장을 비롯해 한국 선원 3명이 타고 있던 어선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해적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뒤따라오고 있다는 통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부는 근처 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우리 해군 청해부대를 급파했습니다. 다행히 17시간이 지나 선장과 연락이 됐고 선원들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어선은 몽골 국적의 오징어잡이 배로 인도네시아에서 오만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어선이 4시간 가까이 쫓기는 동안 추적을 피하려고 통신을 끊고 군호투의 속도로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상은 해적의 활동이 빈번한 곳입니다. 지난 23일 이란 어선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당하는 등 올해 2건의 선박에 피랍돼 선원 28명이 인질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소말리아 근처 아덴만 해역에서는 우리 청해부대를 포함해 수십 척의 군함이
해적 피해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슈퍼문 현상으로 오늘 새벽 해수면이 높아졌습니다. 인천 소래포구 같은 해안 저지대는 한때 물바다가 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기태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인천 소래포구의 한 가게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하수가 역류하면서 어느새 발목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상인들은 물을 퍼내고 도구들을 씻어내느라 분주합니다. 1년에 한 4-5번 이 정도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막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슈퍼문 현상으로 인천은 오늘 새벽 5시 47분 9m 51cm까지 해수면이 올라가 주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다행히 파도가 잔잔했고 아침 7시를 기해 해수면이 7m까지 내려가면서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내일 아침에도 해수면이 높아지겠다며 인천 해안 지역 등 저지대 주민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두 남성이 난투극을 벌입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벤츠 차량에 올라타더니 야, 너 마약 깼어? 미쳤나? 멈춰서 있던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달아납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난동이 벌어진 건 오늘 오후 3시 반쯤. 남포 운전하다가 뒤에 차랑 아슬아슬하게 막 하다가 나중에 승질나니까 이 산에 앞질러서 딱 멈췄어요. 갑자기 이렇게 들이박은 거죠. 목격자들은 난폭 운전 때문에 두 사람의 시비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차량 운전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요즘 대학가에선 축제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유명 가수들 차지가 됐는데요. 연예인 섭외에 수천만 원씩 들다 보니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운동장, 대학 축제에 초청된 가수들의 공연이 한창입니다. 물을 뿌리는 가수의 퍼포먼스에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가수들이 20-30분 공연을 하고 받는 돈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이릅니다. 연예인 섭외비로 각 대학이 쓴 돈은 평균 3,400만 원, 전체 축제 예산의 43%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학생회비와 학교 재원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다 보니 학생회는 학생들에게 입장권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 입장권이 안표처럼 거래되기도 합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입니다. 한 장에 11,000원인 한 대학의 축제 공연 입장권은 4배나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보기 위해 웃돈을 주고라도 사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축제가 꾸려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유명 대학일수록 축제 때마다 연예인 섭외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들이 밤늦게 또는 새벽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건강 악화로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는데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자정을 넘긴 시각임에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15시간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중 최장 기록입니다. 지난 24일 열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판도 밤 10시를 넘겨서야 마무리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의자에 거의 눕다시피 하는 등 지쳐 보였고 어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4개월 넘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했다는 겁니다. 앞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차은택 씨가 청구한 보석은 기각됐습니다. 따라서 고령이긴 하지만 김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재판부가 쉽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부가 이처럼 강행군을 계속하는 건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선고까지 끝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마다 수십 명 넘게 증인을 불러야 하는데 구속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구속 만기를 넘길 경우 공범관계로 얽혀있는 피고인들이 석방돼 말맞추기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재판부나 검찰이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6개월 내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인단은 이 점을 노려 재판을 오래 끌고 가 피고인들의 석방을 노릴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SBS 민경우입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선 시민 3,000명이 머리를 맞대고 미세먼지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이 오가며 열띤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 현장을 한지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길게 줄지어선 시민이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원탁 250개의 자리를 잡습니다.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토론에 참여한 시민은 3,000명. 미세먼지 고통을 토로하고 나름의 해결 방안도 내면서 금세 열기를 더합니다. 저는 열띤 토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모든 의견은 즉석에서 분석 정리돼 대형 화면에 띄워지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제한하자, 자전거 도로를 늘리자,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자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그런 게 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라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뭐 일정 기준치가 되면 유치원이나 아니면 등하교를 또 어느 정도 또 제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안을 좀 정부에서 좀 마련해 줬으면은. 이렇게 모인 의견들 가운데 4개를 선별해 온라인 투표로 찬반을 가렸습니다. 도심 사대문 안에서 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봄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의 압도적인 찬성을 보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올해는 미세먼지라는 게 굉장히 와닿았고 생각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분을 통해서 들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시민 의견 가운데 차량 2부제 시행 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등 당장 시행 가능한 5가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오늘 동해안에서 북한 어선 3척이 잇따라 우리 해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을 예인하고 선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G1 강원 민방 조기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양양군 남해안 동방 3해리 해상에서 북한 목선이 우리 육군 레이더망에 포착된 건 오늘 낮 12시 20분쯤. 당시 북한 어선에는 선원 3명이 탑승 중이었고 시속 4.7노트의 속도로 북상 중이었습니다. 군의 통보를 받은 해경은 즉각 북한 선박을 확인했고 선원 3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목선이 우리 군에 의해 확인된 건 이미 고성과 속초를 거쳐 양양 앞바다까지 항해한 뒤였습니다. 앞서 오전 11시쯤에는 울릉도 북방 30해리 해상에서 2톤급 북한 목선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북한 어민 2명이 실종됐고 3명은 우리 해군이 구조했습니다. 군과 국정원 합동신문조는 선박 2척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 6명을 상대로 대공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순 항해 실수나 표류로 판명되고 귀순 의사가 없을 경우 북측으로 송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 1시 35분쯤에는 울릉도 북방 60해리 공해상에서 북한 목선 한 척이 해군에 발견됐지만 자력으로 월북했습니다. 오늘 북한 어선이 발견된 시간 동해 중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G1 뉴스 조기현입니다. 미국이 다음 주에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ICBM 요격 훈련은 이번이 처음인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염두에 둔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본토 공격에 대비한 미국의 ICBM 요격 시험은 오는 30일 실시됩니다. 미국은 해마다 수차례 ICBM을 시험 발사했지만 ICBM을 요격하는 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A에서 8,000km 떨어진 태평양 환초지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에서 요격 미사일을 쏴 태평양 상공에서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ICBM 모형 대신 기존 미사일보다 속도를 높인 맞춤형 미사일이 사용됩니다. 몇 년 전 계획된 훈련이지만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며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If left on its current trajectory, the regime will ultimately succeed in fielding a nuclear-armed missile capable of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homeland. 미국은 1999년 이후 17차례 요격 시험을 실시해 9번 성공했고 최근 4차례 시험에선 1번만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재검토를 국방부에 지시했고 미군은 현재 36기인 지상 요격 미사일을 연말까지 44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점점 현실화되면서 미국이 본토 방어 시스템 강화에 나선 만큼
대북 압박의 강도도 그만큼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소주 90cc, 와인 150cc, 그리고 맥주 320cc. 남성의 하루 적정 음주량입니다. 이 정도만 마시면 혈관을 활력 있게 만들어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심장병과 뇌졸중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주가들이 한잔하는 핑계로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새 핑계거리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라이프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주량이 소주 한 병인 건강한 30대 남성에게 하루 권장량의 술을 천천히 마시게 했습니다. 별다른 느낌도 없었고 일상생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외선 체열 카메라로 찍어봤더니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장박동수는 가볍게 운동한 것처럼 분당 76회에서 108회까지 빨라졌습니다. 적정량의 음주는 심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 질병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술을 매일 4잔까지 마시는 사람이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질병 사망률이 더 낮습니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 표본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분석했더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술을 전혀 안 마신다는 사람 중에는 술을 마셨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끊은 사람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캐나다 미국 공동 연구팀이 이들을 빼고 다시 분석했더니 일주일에 한 잔 미만으로 마시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결국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적정량의 음주라 해도 술이 약한 사람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잔을 먹어도 빨개지는 분들은 반응이 이제 금방 나타나는 거고 알코올 분해가 그만큼 안 되는 거니까 소량이라도 다량을 먹은 거와 비슷한 효과. 한국인의 40%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매우 적어 술에 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세미나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참혹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참석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처음으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국제학술 세미나는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신군부의 계엄령과 휴교령 철폐를 외치던 평화롭던 시위가 어떻게 피로 물들었는지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는 참혹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That first day, I counted well over 100 bodies, one by one, around the city. 카터 미 정부가 신군부를 왜 방조했는지,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연이은 군부 독재를 지원했다는 자성론도 제기됐습니다. So there's a structural American support for the dictators in Korea and what they did, not just in Gwangju, but 당시 미 중앙정보국 한국 책임자였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는 5.18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명예회복 단계로 넘어갔다며 많은 증언을 토대로 진상을 재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민주화, 인권, 평화라는 5.18 정신의 공유를 위해 유엔에 이어 국제인권단체들과의 교류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대학생들이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경주대회를 벌였습니다. 장애물을 피해 완주한 차량은 얼마나 됐을까요? 한승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운전자가 타지 않은 승용차가 혼자서 속도를 높이고 알아서 핸들을 꺾으며 레이싱 서킷을 주행합니다.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로 길이 2.6km짜리 서킷 2바퀴를 누가 빨리 완주하는지를 가리는 대회. 10개 대학팀이 1년 4개월에 걸쳐 준중형차를 개조해 직접 제작한 자율주행차로 본선 대결을 펼쳤습니다. 최대 난코스는 곡선 구간에 놓인 장애물 차량 넉 대. 장애물을 피해 트랙 밖으로 나가버리거나 들이받고 그 앞에서 멈춰서는 차량도 있습니다. 두 바퀴를 모두 돌아 완주에 성공한 팀은 단 3팀뿐.
무인 차량에 장착된 레이더와 카메라, GPS 장치로 장애물을 피해가며 방향과 속도, 제동 등을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 여기 있는 팀원들이 정말 그동안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 대회는 이 분야의 기술 개발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대학생 스스로가 이번 대회를 참여함으로써 기술 개발에 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좀 뜻깊고 보람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3년 뒤인 오는 2020년이면 본격 상용화돼 2025년까지 전 세계에 2,200만 대가 보급될 전망입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소백산이 요즘 철쭉으로 연분홍 꽃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 잠시 감상해 보시죠. 이용식 기자입니다. 연두빛 실록 사이로 연분홍 철쭉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산봉우리를 붉게 물들인 철쭉은 초록빛 숲과 어울려 한 폭의 수채화를 만들어냅니다. 소백산 철쭉은 은은하고 수수한 게 매력입니다. 아주 단아하니 너무 예뻐. 너를 보려고 서울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지금 왔어. 바람에 일렁이는 꽃물결은 긴 산행에 쌓인 피로를 말끔하게 날려줍니다. 등산객들은 철쭉꽃과 어우러진 멋진 경치를 사진 속에 담아 추억을 만듭니다. 2시간 동안 고생하고 왔는데 철쭉 보니까 피로가 싹 날아가요. 해발 1000m가 넘는 제2연화봉을 시작으로 비로봉까지 고산지대 능선을 따라 연분홍 꽃길이 만들어졌습니다. 4-5일 전부터 꽃망울을 터뜨린 철쭉은 현재 절반가량 개화한 상태입니다. 철쭉이 많이 있는 것은 이쪽 연화봉 쪽하고 그다음에 비로봉, 국망봉 이쪽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백산은 태백산과 함께 가장 늦게 철쭉꽃이 피는 곳이어서 다음 달 초까지 연분홍 철쭉의 자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맑은 파란 하늘을 올려보면 어디든 떠나고 싶은 요즘이죠.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 대전 30도, 대구는 31도 등 전국이 3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낮 동안 장시간 야외 활동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밤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또다시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화창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에선 너울성 파도를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엔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봄 햇살이 강해서 낮 동안에 덥겠지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거침없었던 새 정부의 발걸음이 총리 후보자 인준이란 문턱 앞에서 살짝 무거워졌습니다.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야당 참 야속하다 생각하기 전에 새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요일 8시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